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35번부터 38번까지 있는 주제 찾기 문제에 37번과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있는데요, 먼저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간과 출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책을 만들다 라는 말로 출간 또는 출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회사, 그러면 출판사가 되겠죠. 그런데요, 책을 만들다 라고 하지 않고 책을 펴내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만들다 라는 말도 쓰지만 책을 펴내다 이 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물이 있습니다.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상은 비디오를 얘기하겠죠. 비디오를 얘기하는데 영상물, 영상, 비디오가 들어가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영화, 기타 등등의 비디오, 그러니까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영상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플래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제작이라는 것은요,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다,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영화를 제작하다, 영화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저는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염두에 두다 라는 말인데요, 염두는 머릿속에 두다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 고려하다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다, 고려하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염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염인데요, 염에서 나온 생각, 그리고 두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머리에 놓다, 두다 라는 뜻이니까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작하다는요, 제작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작하다는 만들다 라는 건데, 창조, 창의처럼 새로운 것을 제작하다, 만들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창작, 주로 문학 작품 속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설, 새로운 시, 새로운 수필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창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라는 것은요, 100%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순수 문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본이 필요하죠. 연극을 할 때도 대본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 수단이 아니고요, 이 순수 문학은 진짜 100%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100%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순수 문학이라고 얘기하죠. 자, 고유라는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본디부터 지니고 있거나 그 사물에만 특별히 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유라는 것은 그것에만 있는 것, 아주 특별한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 고유의 맛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에만 있는 디자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에만 있는 맛, 아주 독특한 맛이죠.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이런 거죠. 임준 선생님 비디오에는 고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비디오에서는 볼 수 없는 임준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임준 선생님 고유의 느낌, 고유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둘씩은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혹시 헷갈릴지 몰라서 써놨습니다. 하나씩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하나씩 또는 하나 둘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명 드라마가 소설책으로 출간되는 일이 많아졌다. 소설이 인기를 끌면
그 후에 영상물로 제작되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 탓인지 처음부터 영상물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영상물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하나둘씩 사라질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요, 주제 찾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찾기. 주제가 뭐라고 했죠?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걸 찾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했죠.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런 곳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유명 드라마가 소설책으로 책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소설이 인기를 끌면 그 후에 영상물로 제작되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유명 드라마가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책이 있으면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반대가 됐죠. 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영상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에서 드라마 영상물로 갔는데 지금은 드라마 영화가 책으로 오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러한 현상의 영향 탓인지 때문인지 처음부터 영상물을 염두에 두고 영상물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 늘고 있다.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요. 소설가들이 이걸 영상물로 만들면 좋겠다. 영상물을 생각하고 써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영상물을 중심으로 창작과 출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하나 둘씩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순수문학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독특한 특성,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문학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라질지도 몰라요. 하나씩 없어질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먼저 드라마와 책과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설가들이 처음부터 책을 쓸 때 머릿속에 영상물을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생각하면서 책을 씁니다. 소설을 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순수문학이 자꾸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문학이 망가집니다. 고장납니다. 다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드라마와 책, 영향을 서로 줍니다. 그래서 소설가도 책을 쓸 때 영상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좋지 않아요. 순수문학이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주제는 뭡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수문학이 다칠까봐 걱정되네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수문학이 다칠까봐 걱정돼요. 이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에 순수문학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어떡합니까? 이것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요. 영상물이 갖는 영향력이 커지면 순수문학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자,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러한 현상, 영상물의 영향이 커지면 순수문학이 다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38번
그러니까 주제 찾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읽기 전에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재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음식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재료, 식재료 같은 말입니다. 자, 물리적 제약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에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물리적 제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존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있던 것,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기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변화 전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얘기하고요. 뒤에는 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것이 있고 새 것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것을 기존의 것, 변화가 일어난 후의 것을 새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듭니다. 기존에 있던 것, 옛날부터 있었던 것, 원래 있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형태라는 말은요, 그냥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식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입속에서 느껴지는 것, 혀, 그리고 이, 그리고 입술에 느껴지는 그 느낌을 식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입속에서 느껴지는 촉감, 그러니까 피부와 살, 이런 것들과 닿는 그 느낌을 식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음식을 먹을 때 딱딱해요, 아니면 부드러워요, 이런 식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맛도 중요하죠. 식감과 맛이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고유는요, 37번을 할 때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 이것을 고유라고 얘기하죠. 설렘과 기대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알아둡시다.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와, 재밌겠다,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감이라고 하고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뛰는 마음, 그것을 설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기대해요, 설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임준 선생님 수업을 진짜로 만나서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기대되죠? 설레죠? 떨리죠? 이런 것들을 기대감, 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준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들으면 기대감과 설렘이 생겨요. 왜요? 여러분들이 임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대감과 설렘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와 비슷한 의미로요, 주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설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요리는 과학을 응용해 기존 식재료가 갖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식감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다. 노란 망고 주스와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한 예다. 분자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은 유지한 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분자 요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분자 요리는 무엇입니다 라고 정의가 나왔습니다. 과학을 응용해, 과학을 여기서 응용한다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이용해서, 과학을 응용해서
기존 원래 식재료가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물리적 제약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형태와 식감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이다. 새로운 음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분자 요리는 이런 것이다. 분자 요리란 이런 거 분자 요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노란 망고 주스와 하얀 우유로 계란 모양의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한 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그젬플을 얘기한 거죠.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분자 요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내려줬고요. 예시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분자 요리는 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은 유지한 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자 요리는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거예요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하고 있다. 와, 분자 요리가 있으면 새로운 요리가 나올 거야. 정말 좋은 요리가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독특한 음식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그러니까 특별한 것보다 더 특별한 그런 유니크한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설렘과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설렘과 기대감을 준다, 제공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키운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더 있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 요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분자 요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뭐 때문에? 자, 여기는 왜 기대를 하게 됩니까?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분자 요리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요. 독특한 음식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분자 요리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기대하고 있어요. 더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럼 주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분자 요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분자 요리는 뭡니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요리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요리 방법을 만들어낼 분자 요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4번을 보면요. 새로운 요리 문화를 이끌 요리법으로 분자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분자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찾기 문제 4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35번부터 3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35, 36, 37 이 세 문제에서 모두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뒤에를 잘 살펴보시면 주제 찾기 문제의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9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